안녕하세요. 뉴스 팥빙수 송정근입니다. 저는 날씨 요정 이다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그 방송이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네. 아, 지금 평소와 다르게 너무 눈이 부셔서 힘드시군요. 아, 더위를 먹는 것 같아요. 요즘 예. 오늘 좀 더위를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 밖이 더웠을 때는 더위를 먹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런 말 듣고 요즘 너무 덥습니다. 맞아요. 정말 벌써 덥더라고요. 폭염특보가 내렸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사실 봄부터 좀 덥다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추우셨나요, 봄에 혹시?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 부터 아 정말로 밤에도 네. 더웠어. 맞아요. 올 봄이 정말 역대 가장 더운 봄이었거든요. 네. 이 기세를 이어받았는지 올 여름도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특히 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 토요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더위가 좀 빨리 온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러면 언제 폭염특보가? 그 작년에는 6월 19일 첫 음흠. 폭염특보가 광주 장남 일부 지역에 내렸고요. 아. 재작년에는 6월 30일 날에 이게 첫 음. 폭염특보가 발효가 됐거든요. 네. 좀 비슷하게 6월에 오네. 네, 예. 근데 재작년에는 2주나 더 빨리 폭염특보가 그렇죠. 왔죠. 근데 또 이거랑 별개로 작년에는 광주 전남에 9월 달에 폭염주의보가 또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11년 만에 이게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9월 달에 야. 폭염특보가 내린 게. 폭염특보가 어떤 조건일 때 발효가 됩니까? 네, 우선 이 폭염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나울 폭의 더위염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심한 더위를 뜻하는데 폭염특보는 이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폭염특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의보와 경보가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얼마 전에 내려졌던 게 폭염주의보예요. 일 최고 기온이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33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고요. 폭염 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체감 온도 기준으로 35도 이상으로 이틀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체감온도라는데 그러면은 개인마다 체감온도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걸 어떤 네.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체감 온도인데요. 네. 이전에는 이제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내릴 때 체감 온도가 아니라 그냥 낮 기온. 그렇지 낮 낮 기온으로. 기온을 기준으로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이렇게 폭염특보를 내렸는데 지금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그때 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체감 온도가 뭐냐면 요즘 같은 이제 한국 더위는 무더위라고 하잖아요. 그 습도가 많은 더위. 그래서 그런 습도가 많은 날씨에 체감 온도를 재는데 습도가 10% 높아질 때마다 체감 온도가 1도씩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는 낮 기온이 30도여도 습도가 높으면 체감 기온은 33도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습도의 퍼센테이지를 거기에다가 10%마다 1도를 올린다고요. 네. 아, 그래서 이 그러네요. 체감 온도를 올해부터 첫 적용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2년 전부터는 이 시험 삼아서 그 특보 발령할 때 내렸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폭염특보를 발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습도가 좀 있으면 오히려 더 덥고 짜증 나거든요. 맞아요. 네. 더 꿉꿉하게 느껴지고. 그래도 이번 폭염특보는 좀 습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막 사람이 뭐 짜증이 날 정도로 덥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요즘 어떠셨어요? 행복하신가 봐요. 요즘에 작년 에어컨이 생겨가지고 행복한 여름을 나. 아, 작년에 에어컨이 생겼습니까? 네네네. 그동안 없다가? 그동안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에어컨을. 작년에 에어컨을 마련해서 올해 무더위 자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중요한 건 에어컨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폭염이 잦고 습도가 높아져 가고 있으니 그동안에 에어컨 없이 도 살았는데 폭염이 그러면 올해도 좀 잦아질까요? 이제 7월 앞두고 있는데 7, 8월이면 지금 어느 정도나 네. 될까? 울산과학기술원에 네. 폭염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평년에는 한 해 동안에 10.5일의 그 폭염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한 최대 14일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올해는 뭐 엘니뇨의 영향 때문에 수증기가 또 증가해가지고 열대야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또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엘니뇨 같은 경우는 이제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뭐 2에서 7년 주기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작년까지는 라니냐였는데 올해는 엘니뇨라고 하니까 올해는 확실히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아.
날씨 더워지면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온열 질환자입니다. 네. 특히 이제 맞습니다. 광주 전남, 특히 전남 쪽에는 노령층 인구가 너무나 많고 네. 초고령화 사회인데 이분들은 음. 또 논밭에 나가서 일하세요. 네. 근데 시원할 때 나가서 일하다 보면 더워지는 걸 못 느끼다가 음. 진짜 더울 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자칫 온열 질환으로 사망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에도 폭염 그 리포트를 했는데 네. 아. 시골에 갔더니 역시나 그 농민분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눈에 봐도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셔가지고 네. 몇 년생이세요라고 여쭤봤더니 49년생이시라는 아, 49년생. 거예요. 와. 근데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 트랙터로 그 밭을 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제가 들어갔는데 너무 더웠는데 그 농민분한테 덥지 않으세요? 이랬더니 아, 이 정도는 견딜만 해요. 그러면서 농협이 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지금 꼭 일을 해야 된다. 50% 지원해주고 자부담으로 50% 하기 때문에 꼭 지금 일을 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폐지를 줍던 그 80대 농민분이 그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쓰러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다행히도 119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잘 해가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응급처치하는 거 보니까 이게 쓰러지신 분한테 물을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옷을 다 탈의시키고. 아, 더위를 네. 열을 내려야 내리기 되니까. 위해서.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주변에 그 온열 질환자 분이 나타났다. 응급처치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